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원케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23일이고요. 유튜브로 댓글이 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급락.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영상에 이제 추가해서 하나 다는 거고요. 한국전자홀딩스, LNK 바이오 대응 방안이 있을까? 요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3일 전에 LNK 적자 지속인데 거래 정지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자홀딩스 매수가 2,300원인데 손절이 늦었나요? 손절을 계속하라만 하네요. 라고 이제 왔는데, 이제 종목 상담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이제 반대로. 가령 나는 이제 올라가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경우에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냥 제 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뷰가 100%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없다면, 뭐 제 뷰를 뭐 10에서 뭐 한 30% 정도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서 내가 실제로는 뭐 한 10%만 혹은 5%만 실행해본다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분석하는 것보다 안 가지고 있을 때 분석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제 뭐부터 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나스닥을 봐야 됩니다. 나스닥이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는데요. 이게 지금 2020년도 3월부터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요. 얘가 올라오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얘가 무슨 일을 했냐면 쭉 올라왔고요.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조금 주춤거렸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주춤거렸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오르고 고점 찍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얘가 정말 강했던 게 뭐냐면 여기 박스권 라인을 확인하지도 않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또 한 3, 4개월간의 또 박스권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박스권을 좀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쳤죠. 여기서 그리고는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도 또 박스권을 이렇게 했습니다.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을 했고요. 여기서 박스권 했던 자리에 한번 지지하고 올랐다가 또 한번 확인하고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디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가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여기 14,170포인트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얘가 결국에는 금요일날 깨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 물론 반등이 가능합니다. 반등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반등이 가능한데 반등해서 14,170포인트 여기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5일선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물론 이제 5일선 빠진 게 하나, 둘, 셋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갈 수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봉파동으로 오파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분석하지는 잘 않지만 이게 A, B, C잖아요. A, B, C에 봉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FOMC 회의도 지금 나와 있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전쟁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미크론 때문에 중국 그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또 아랍에미리트에 또 막 뭐 석유 관련된 또 시설 뭐 공습 같은 얘기가 있었죠. 어쨌든 별로 안 좋은 상황에 지금 가장 안 좋은 얘기는 시장에 돈이 지금 마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돈 엄청 풀었는데도 돈이 조금 마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는 끝났다라는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추세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평선으로 자주 보는데요. 지금 요 분홍색이 200일 이평선입니다. 미국은 이제 200일 이평선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요렇게 200일 이평선이 우상향하다가 이제 깨진 상황이에요.
그럼 200일 2평까지 한번 들어주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예, 들어주는 흐름이 나올 건데 그 흐름이 나오기 전에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요 라인을 깼다라는 부분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한다면 물량을 좀 줄여서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혹은 나는 현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식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저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끌고 들어왔는데 이때도 현금 있고 이때도 현금 있고 이때도 현금이었는데 이때 몰빵해가지고 여기 처음 샀던 게 뭐 100% 뭐 300% 이상 수익 났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니 수익률이 50%가 됐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전환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은 여기 위엔 라인에서 샀다가 지금 또 마이너스 20-30%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고 주식 100%다. 이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이러면 진짜 어떤 전략이냐면 매월 용돈 줄여가지고 그 돈으로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 낮추는 방법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손해 확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손해 확정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우면 특히 현금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에게 통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려올 수 있는 데가 여기 지금 이제 최고로 가능성 있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1350포인트 정도. 여기 정도를 지금 지지를 해줘야 돼요. 얘가 이렇게 바닥 짚고 여기 돌파하기 위해서 한번 쉬었던 자리가 요 날이거든요. 6월 3일날. 6월 3일날 쉬면서 여기 쌍바닥을 만드는 왼쪽 엉덩이 윗부분에도 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 여기 지지 못하면 또 13,000이거든요.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겁나는 상황이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청개구리 기법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 모두가 두려워할 때 나는 매수한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나는 매수한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매수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내가 100억이 있다면 1억 정도만. 왜냐하면 언제가 저점일지 모르니까 충분히 나눠 살 수 있는 전략을 짜셔가지고 나눠 사셔야 된다. 분할 매수는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얘가 뭐 주구장창 떨어져가지고 뭐 12,000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여기까지 하루 한 방에 떨어지긴 어렵고 가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뭐 3월 정도면 바닥이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안 잡힐 것 같아요. 3월까지는. 3월 정도까지는 안 잡힐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월봉으로 보면 어떤 건가요? 이거 5파동 지금 다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20개월 선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60개월 선 정도까지 이제 천천히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이기 때문에 얘가 한 달 지나면 쭉쭉쭉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가는 떨어지고 또 멈췄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60개월 선을 한번 쳐댈 겁니다. 한 번도 닿은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나스닥을 보는 기준으로는 월봉으로 봤을 때 60개월 선을 만약에 친다. 그러면 일단은 눈 감고 베팅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저는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피보나치도 만들어 놨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12,400포인트 정도까지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한번 조정을 하게 되면 618 자리 정도까지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갔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어디까지 갔냐? 50% 정도까지 되돌림 했다가 다시 올라서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최대폭으로 오른 거거든요. 결국에는 14,500포인트 넘어갈 때부터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었다라는 걸
얘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피보나치로 봤을 때는 뭐 이건 제 기준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에서 시작했을 때를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618하고 50%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쭉 올라오고 여기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면서 여기 11,200포인트, 12,550포인트 여기 정도까지는 천천히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두고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여기서 윗골이 크게 11월 1일 땅에 영망치형 나온 게 밑에서 영망치 나오면 나쁘지 않은데 지금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얘가 이번에 종가를 뭐 14,500 정도까지 올려준다 그러면 뭐 요렇게 2월에 잠깐 올라서 요런 식의 5개월 선 요런 식의 쌍봉 흐름이 또 갈 수 있다면 전고점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조종이 이미 와 있다,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부분을 꼭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거고, 여기 밑에 라인을 이렇게 연결한다고 하면은 여기를 지금 깨서 여기를 깼죠. 여기를 깼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하락 추세가 지금 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밑에 하락으로 그을 수 있는 선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거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은 현재 많이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 뭐 해도 여기 지금 여기 아무래도 여기 13,550은 어쨌든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이제 됐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LNK 바이오 매드죠. 원래 끝자리까지 하면 매드인데 얘 같은 경우 이제 거래 정지가 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연결로만 보면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별도로 보면은 2020년도에 흑자가 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연결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는 별도 기준으로 연속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연결로 볼까요? 연결로 보면 지금 계속 연간으로 보면 1, 2, 3, 4년 적자인데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별도로 보게 되면 별도로도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해서 그 코오롱생명과학이 별도로 흑자 전환하면은 관리 종목에 안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랑 같이 본다 그러면 LNK 바이오도 연간으로 보면 계속 적자이지만 별도로 보면은 2020년도에 흑자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뭐 관리 종목으로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주식이 망했죠. 지금 현재 망한 상황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코생이랑 좀 비슷한 건 뭐냐면 소송도 하고 있어요.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시켜 놓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지금 몇 프로짜리인가요? 이게 649%짜리 상승에 여기에 59%가 더 올랐으니까 최소한 이게 뭐 3,000원짜리가 6만 원 20배가 오른 거거든요. 20배가 맞죠? 거의 20배가 오른 거예요. 거의 20배가 4,000원 잡으면 15배네요. 1,500%가 오른 종목이 지금 여기 다시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1, 2, 3년 올랐다가 한 해 크게 망가지고 그 다음에 돛지 다른 건데 1, 2, 3년 올랐다가 이봉이랑 같은 흐름이고 이봉이랑 같은 흐름이라면 지금 최소 2년 3년이죠. 3년. 올해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최소 3년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 이제 처음으로 해드리는 것 같은데 3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2016년도 11월 정도에 소송이 진행돼서 21년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년 걸렸거든요. 그 중앙
국제 그 분쟁 거기서 하는데, 근데 얘는 얼마 걸릴지 모르죠. 얼마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송에 걸려 있고, 소송에 걸려 있다는 얘기는 뭐 배상금을 내든지 뭘 내든지 뭔가 이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이긴다 진다는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계속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당장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안 좋은 흐름입니다. 저점 깨고도 계속 깨고 내려가고 거래 대금은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거 세력 형님들이 일단 손 놨다고 보는 게 좋겠고, 결국에는 이제는 어떤 흐름까지 예상이 되는 거냐면 241선이 쭉 내려와서 여기 밑에서 이제 저걸 해줘야 돼요. 밀집, 이평선 밀집 형태를 가져줘야 됩니다. 이제는 더 깨지고 더 오르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탈출하실 분들은, 손해보고 탈출하실 분들은 다 탈출을 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강성주주들의 이제 문제인 건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LNK 바이오 좀 권장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용돈을 줄이셔서 하루 뭐 한 달에 10주라도,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단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뭐 제가 이 종목 관련돼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7개의 파이프라인이 있고, 여기서 한 개당 뭐 1,000억씩 나오고, 영업이익 40% 잡으면 여기서 400억이 나오고, 7개니까 2,800억이 나오는데, 이거에 30배만 쳐도 5조 4천억이다. 지금 시가총액 1,000억 원이니까 50배가 오른다. 이대로 되면 50배 오른다. 맞습니다. 언제가 없잖아요. 언제가 없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11년 후에 모릅니다. 이걸 모르니까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30배가 아니고 15배만 달아도 2조인데 2조면 25배잖아, 지금부터. 대신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런 확신. 파이프라인 7개고 이게 특허랑 문제 없이 잘 될 거고, 특허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특허권 가지고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 문제 없고 하나당 1,000억씩 나와야 되고, 영업이익률 뭐 40% 더 넘게 나온다라고 얘기 듣고 있지만 그냥 40%라고 할게요. 40% 잡고, 이거가 다 시연되는 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런 확신이 있다면 매월 사는 경우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이제 AJ 촌님께서 진짜 형 아니었으면 LN 못 버렸을, 정말 손에 줄일 수 있었네. 앞으로도 객관적인 분석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기 되시면 솔루스 첨단 소재 차트 분석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승하세요. 2개월 전에 달아주신 거거든요. 제가 이거 제가 이제 누누이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 하기 어렵죠. 대부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머릿속에 기억해요.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별로 소용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한 뭐 10에서 30% 정도 참고하시고 이거를 받아들여서 한 10% 정도만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길 수 있다면 조금 더 좀 편안하게 혹은 좀 스마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분명히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계속 투자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말의 여지도 없이 확신하고 있고요. 얘가 잘 간다 못 간다는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차트상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 241선, 61선, 121, 21선이 거의 한 곳에 모이는 기간까지 매우 오랜 기간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자 8,800원인데 2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오른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얘가 결국 가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여기 3만 원을 돌파를
하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는 게 진짜 가는 거지. 그래야지 이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 밑에서 매수하셔가지고 2만 원 이거는 본인들하고 자신의 투자 운 그다음에 어떤 스킬에 관련된 부분인 거고,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얘는 결국에는 3만 원을 넘어야 된다. 3만 원이 넘기 위해서는 여기서 충분하게 이슈라든가 매집이라든가 수급,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의 어떤 그 시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애로,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때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결국 본격적으로 LNK 바이오가 실적이 나오면서 성장하는 경우가 되려면 3만 원이 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만약에 확신이 있다면 3만 원 이하권에서 사면 무조건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코롱생명과학을 6만 원 이하권에서 사서 시간을 들이면 그게 한 6년이라는 시간 정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6년 동안 6만 원 이하권에서만 산다면 6년 안에 무조건 수익권에 들어온다라는 확실한 저만의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코롱생명과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LNK 바이오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기준에는 3만 원이 넘어야 가는 거고, 여기 사서 2만 원이 단기간에 오를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를 수 있지만 결국에 의미 있는 상승으로 3만 원을 돌파해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10% 20% 오르는 거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선 LNK 바이오 이쪽 위에서 물리신 분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자 이렇게 안 치고 이미 해놨죠. 한국전자 홀딩스입니다. 매수 단가가 2만 3천 원이신가 그랬죠. 2만 3천 원이신가 그랬는데, 네, 2만 3천 원입니다. 그럼 분명히 수익권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수익권에. 설마 여기서 사시지는 않았겠지. 여기서 사지는 않으셨겠지. 여기서 사는 자리가 매우 매력적이면서도 매우 위험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쌍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돌파를 해주면 여기를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치부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 거죠. 깨고 이렇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올 때 그냥 깨진 게 아니라 21선을 깼어요. 그럼 21선 이렇게 몸통으로 깨면 한번 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주고, 뭐 21선 한번 닿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닿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떨어져서 여기 깨면은 여기 이 자리죠. 1865원 요런 자리 깨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안 난리 나고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들어주나요? 안 들어줬네요. 여기까지 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박스권이고 여기를 기점으로 요렇게 지지하고 요날 이렇게 가줬어야 돼요. 이 다음 날에. 근데 결국엔 이렇게 되면서 61선 깨고 이제 내려오는 흐름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1800 조금 넉넉하게 잡아본다 그러면 1855원인데 여기를 깨면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얘가 이제 KEC라는 회사의 지주 회사고요. 그다음에 쿠팡 공모로 올랐고, 그 전에는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로 반도체 KEC 자회사건으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300원짜리가 2,700원 갔으니까 거의 뭐 한 8배 정도 오른 거고, 오르면서 잘했어요. 잘했고, 지금 뭐 반도체 수급 얘기 계속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도. 그럼 얘가 이제 계속 빠질 거냐?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2185원을 좀 찍어주지 않을까?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얘가 계속 빠질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연봉으로 보게 되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실적이나 이런 거 떠나면 안 되겠네요. 예, 실적 개 좋은데? 아, 죄송합니다. 실적 너무 좋은데요. 이게 별도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연결로 예. 지금 KEC 실적이 좀 좋다는 얘기인 건가요? 분기 예. 연결 분기로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아직은 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고 연봉이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20년짜리 연봉이에요. 이게 20년짜리 줄입니다. 이게 이 주황색 줄이. 근데 거길 돌파를 했잖아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추세를 돌리는 형국인 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70원 뭐 많이 내려와도 여기 1500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어요. 연봉이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올해 말에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 그러면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만 연봉이어서 오랫동안 투자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1년, 2년 투자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물려 계시다 그러면 올해 한 번, 내년, 그 다음에 한 3년간 투자한다 그러면 본전은 올 거예요. 본전은 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 역대급 거래대금 터졌거든요. 예, 역대급 거래대금이 연봉상에 터진 거고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휘둘릴 수는 있지만 연봉으로 보게 되면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연봉으로 여기 정도 2,900원짜리 혹은 여기만 돌파한다 그러면 지금 뭐 이런 자리 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 3,400원 정도까지. 반도체 자회사의 KEC라는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자회사 KEC 3분기 호실적 및 전기차 픽업 트럭 업체의 AEC, 에이스라고 읽나요? 이거를? AEC Q 인증 제품 공급 소식. 이것 때문에 계속 움직일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KEC라는 종목이랑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양봉으로 떴지만 원래는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이렇게 음봉이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원래는 이렇게 음봉이었다가 쫙 들어 올려가지고 양봉 전환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음봉이었다는 거지. 여기 21년도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한국전자홀딩스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 어떻게 된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은 봐야 됩니다. 3년은 봐야 돼요. 뭐 짧으면 이렇게 양봉, 음봉 하나 달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1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큰 양봉 후에 하나, 두 개 쉬고 세 번째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 다음에 갈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 2년이잖아요. 네. 물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약간 좀 애매하죠. 올라온 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올랐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 줄 건지 아니면 내려올 건지 내려와서 요 24개월 선을 한번 쳐댈 건지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상황이 되는 거고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는 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어디냐? 여기 이렇게 콘크리트 철벽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얘가. 뭐 1,500원에서 1,250원 뭐 요런 자리는 안 깨질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에 맞으면 이제 반등한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피보나치로 한번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25원, 1,361원 요 정도까지 이제 지지고 복구하면서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구간에 온 거죠. 61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다 올랐기 때문에 241선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으면 답이 없어요. 2,300원이면 지금 52주의 최고가 정도에서 사신 거고 수익권이었음에도 안 팔고 버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물론 지금 바로 반등해서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올라오면 2,000원 넘는 가격 정도에서는 물량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물량을 그럼 줄이라 그러면 이 좋은 종목을 왜 또 줄이라 그러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실 텐데 아까 이 영상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더 올라가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는 내 매수 단가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쭉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한번 줄여줄 만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2045원 기준으로 2,000원에서 2,045원 기준으로 요런 자리에서 뭐 한 10%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 또 줄이는 거예요. 어느 자리 정도에 이런 라인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또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2,315원 뭐 그 전에 본다 그러면 이런 라인입니다. 2,160원 이런 라인에서 좀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2,300원 자리에 내일 모레 일주일 안으로 여기 갈 가능성이 많이 적어 보여요. 예,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많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올라오면 일단 땡큐 물량 줄이고 내려오면 다시 받는 전략으로 가서 매수 단가 낮추는 게 좋다고 봐요. 예. 그러면 다시 받는 자리는 어디가 좋냐?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1545원 자리 정도 오면 한번 받아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떨어진다 그러면 뭐 이런 자리 1215원 이런 자리. 그러니까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자리를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결국 241선 정도까지 치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한국전자 홀딩스가 맞죠?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전자 홀딩스 맞아요. 예, 이 장대양봉 10월 18일 날 장대양봉 11월 15일 날 장대양봉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 저점 라인 정도랑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인 이 정도 자리에서는 여기 위에서 줄인 거를 다시 잡아도 된다. 예. 그리고 1,800원짜리니까 하루에 한 주씩 산다고 생각하시고 매일 사셔도 된다.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밑까지 쳤다가 반등해가지고 올라와서 본전 줄 수도 있고 옆으로 1년, 2년 쉬었다가 3년째 되는 해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동안 기다리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얼마를 투입하셔가지고 얼마 손해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얼마가 손해인지 모릅니다. 500원 손해니까 거의 20% 가까이 손해인 상황인 건데 굳이 그러면 나는 20% 손해니까 지금 당장 털고 나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얘가 반등을 할 테니까 반등하면 일단 줄었다가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는 전략으로 생각해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손절은 뭐 늦은 게 어딨어요. 손절을 하면 그냥 손절인 거지. 늦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팔고 바로 다른 걸 사시면 안 돼요. 이게 한번 팔고 나면 머리가 이제 흥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매수 할 때 감정이 들어가서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손절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감당이 된다면. 만약에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이거 팔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이러면 일단 반등했을 때 좀 매도하자. 반등했을 때. 반등을 못하면 18,855원 깨질 때 뭐 5%라도 한 주라도 좀 팔아보자. 예, 한 주라도 팔고 밑에서 한 주 다시 사보자. 예, 이런 마인드로 좀 마음 굳건히 드시고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봉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고 KEC라는 종목을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올해 317억으로 흑자 전환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 홀딩스를 연간으로 보더라도 요렇게 보더라도 지금 당기순이익이 지금 300억 거의 300억 지금 370억에 올 하반기까지 나오면 400억 넘을 것 같아요. 400억인데 시가총액 800억은 작은 거 맞거든요. 예, 작은 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고 올해 또 배당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좀 들고 갈 수 있는데 다만 좀 오래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오래 가져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매수 단가가 뭐 여기 1,000원이다 1,200원이다 그러면 뭐 그냥 들고 가면 되죠. 근데 내가 위에 샀기 때문에 조금 계좌를
만져서 다듬어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고 뭐 세력 형님들도 나갔고 한데 그렇게 막 단기간에 급등하려면 뭔가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얘가 호재가 어느 쪽으로 튀어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쿠팡도 미국 증시 상장했지만 시초가를 회복 못하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회사 KEC를 믿고 투자해야 되는 종목인 거고, 예, 손절을 못한다면 위에 올라오면 조금이라도 손해 확정을 하고 내려오는 것을 좀 대비를 하다. 현금이 있다면 아주 천천히 몇 년 기다려야 된다? 지금부터 3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살 수 있는 방안을 머릿속으로 좀 궁리를 하자. 그 다음에 저보다 회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아셔야 되고 주담에게 전화해보자.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잃으시면서 남이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한국전자홀딩스 여기다 이제 연락을 해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네이버에 쳐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 홍보센터, 투자정보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여기 가면은 회사 소개, 컨택어스 여기다 물어보면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주담 바꿔달라 그러면 돼요. 주식 담당자 바꿔달라, 주담 바꿔달라.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야 왜 KEC 홀딩스가 나오죠? 이게 이게 또 한국전자홀딩스인데 KEC 홀딩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전화하셔가지고 회사 내용을 꼬치꼬치 물어보고 시간이 되신다면 주총도 참여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돈 많이 물려서 걱정되시는 거라 그러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연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매수 단가가 좀 높으니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자. 1670원 정도 90원 그러니까 1700원짜리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등하면 매도하자. 시장이 안 좋다.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 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예,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본인이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680원, 뭐 70원 요런 90원 요런 자리 온다 그러면 받아볼 만하다. 받으면 이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또 매도하고 또 반등 나오면 또 매도하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요런 거를 좀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